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PPT 좀 띄워주시고요. 네, 요거 타임테이블 보이시죠? 7월 26일 작년입니다. 금감원 의뢰에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를 개시했다라고 해요. 저희들이 7월 22일 날 우리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요 삼부토건 관련된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26일 날 시작을 했다. 맞습니까? 이상거래 심리? 작년 7월 26일.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9월 한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심리 종료하고 10월부터 금감원이 본격적인 조사, 현재 5개월째 조사 중인 거고요. 3월 4일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경영진의 100억 원대 시세차익 실현 보도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금감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 200여 개 계좌 보고 있다라는 후속 보도도 있었는데요. 시장감시위원장님, 시장감시위원장님이 책임 하에 시장감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 시장 심리 시점이 23년 5월부터 7월 딱 요 두 달입니까? 아, 그 이상거래 심리 대상. 예, 심리 대상 기간.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5월부터 7월보다 더 넓어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 말씀드리기 그 곤란하다. 내용은 또 실제로 감독원에 자, 언론에 한 달라집니다. 200개 정도 계좌가 나왔다라고 금감원 발로 나왔어요. 네. 넘긴 게 계좌가 200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적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드리기 제가 곤란하고 200개까지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확인이 실은 곤란하고 실제로 이전에 넓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넓어졌습니까? 좁혀졌습니까? 그건 좀 확인이 곤란합니다. 다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시네. 자, 그럼 요거 보시면은요, 원래 시장 감시할 때 이상거래 의심 종목을 적출하고 그 이후에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 주시하고 그리고 심리를 의뢰해서 시장 감시 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전에 뭐 하셨어요? 다음 PT 보여주세요. 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삼부토건은 이상거래가 쭉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정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 7월 26일경으로 확인되는데요. 네.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상거래 심리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이상거래 심리 한 적 없습니까? 저 일반론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7월 26일부터 심리하셨다는데 그 이전에 이상거래는 지금 1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상거래 심리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실관계 예 아니요만 말씀하세요. 삼부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적으로는 아니 삼부토건 얘기하시라고요. 개별 한 적이 있냐 없냐만 얘기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최초에 잠시만요.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7월 26일 날 삼부토건 심리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게 삼부토건에 대한 최초의 심리입니까? 저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이 보세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통상 하기 전에 아까 나왔었던 시장 감시 단계 또는 주시 단계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단계가 통상 아는 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단계에서 심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심리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시장 감시 주시 단계. 감시하고 네. 그다음에 심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 단계. 자, 그러면 다음 보세요. 자, 1년 전이에요. 자, 이상거래 의심 종목으로 삼부토건이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의심 종목으로 특정된 적이 있느냐? 주시했느냐? 심리 의뢰를 한 적이 있느냐?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1년 전에는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라고 하면 시장감시위원장님 네.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100억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자 선택하세요. 네. 무능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에 우리는 유능하게 다 적출하고 감시하고 주시하고 심리 맡겼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다라든지 중단된 외압이 있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감시위원장님 네. 무능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저희가 더더군다나 지금 진행 중인 조사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못했으면 무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심리나 감시하는 시스템에 한국거래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재설계돼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감시위원장은 직무를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이 있어서 1년이나 뒤에 이렇게 심리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 무능의 질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해자가 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자,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더구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말하기가 곤란하고 저희 내용을 말하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이. 무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요구, 이해는 하는데요. 자료 요구? 거래소 예. 전체에 잠깐만, 자, 마무리. 거래소 전체에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안 돼요. 예, 이복형 금감원장님. 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삼부토건 사건은 원희룡 장관과 무관하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인물과도 연관성이 없다. 그 정치적 인물이라고 하면 김건희 씨죠. 근데 지금 우리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아까 원희룡 장관 얘기한 건 그 의원님께서 다른 종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정치적 인물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어쨌든 그 누구 계산으로 한지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계좌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광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 건에 있어서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무관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제 특정 사건에서는 누구 계산인가가 지금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이슈가 제기된 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를 한번 만났다 무슨 얘기가 있었다 아니요, 보기 아니요. 때문에 금감원장님, 누구 계산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겠다는 정치적인 말씀을 인물이 어떤 사건 이게 금융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금감원장님께서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러니까 아직은 무관하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결론은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예,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게 소액 투자자분들이 특히 삼부토건에는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소액 투자자 비율이 아주 높고 네. 이런 류의 어쨌든 소위 개미들 등친 사건은 저도 되게 매우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표나 대주주 주식이 높지가 않고 이게 92%의 소액 주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가지고서는 이 시세 차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재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세 차익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도 참 석연찮아요. 삼부토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부채 비율도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838%, 그러니까 3,772억 적자의 부실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에서 일군의 대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반열에 올라가지고 갔는데 이게 사실 삼부토건은 그 원래 원희룡 장관과도 동행하는 게 아니었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갑자기 초대를 또 받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23년 5월에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가 3부 체크하고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초청도 없이 한국에 방문하고 기재부가 갑자기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하겠다고 가서명하고 이게 다 4일 만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소액 주주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들이 또 만남을 가지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또 안 계셨어요, 마침 3월 10일에. 그 얘기 들어보면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 촉진 활성화 업무 협약식 갔다 왔다. 근데 그 전에 일정을 보니까 내부 회의만 있었다고 부원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안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김건희 씨나 뭐 원희룡 장관과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더더욱 빠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7개월 차지요. 그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정무위 찾아가 가지고 만나고 싶은데도 그 전에 내부 회의 정도만 있었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럼 시간을 조율해서라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패스트트랙도 얘기가 나왔지만 패스트트랙 말고 우리 강제수사권이 갖고 있는 금융위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공동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있어서는 22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한테도 저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불공정 거래가 감지가 돼서 바로 금감원으로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그 9월에 저희들이 이제 사건을 이제 배정을 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이제 인력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사건을 좀 조사하고 있는데 여력이라든지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그 형태가 유사한 사건을 했는지 여부도 좀 보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 당시 판단으로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과거 배분했던 기준으로 봐서 적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강제조사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만약 뭐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패스트트랙으로 넘기든지 그건 조치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공동조사 안 한다, 패스트트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입니다만 기관 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정말 송구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을 한 번씩 찾아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날은 정말 중기부랑 그 전에 우리 소상공인 행사가 미리 몇 달 전에 잡혀 있는 거라서 제가 안 가게 되면 아예 행사가 계속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거고, 제가 오늘 정무위가 잡히는 바람에 사실은 바로 인사는 못 드렸는데 정무위 끝난 다음에 뭐 한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간에도 민주당 의원님도 찾아뵙고 경위도 성명 드리고 조금 사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